네, 첫 번째로 스페셜 원 시간에서 저희 전략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인데요. 전문가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한 줄평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연초까지 이어지는 산타 랠리다.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1월 휴가까지 좀 잘 가져갈 수 있을지 올 한 달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시장에 대한 전략들 전해주시죠. 네, 우선 뭐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뭐 긴 연휴라면 연휴고 좀 쉬었습니다. 저희가 뭐 연휴가 좀 끼이면서 미국 시장은 그래도 쉬지 않고 움직였는데 나스닥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우호적인 환경은 맞습니다. 중추적인 게 우호적인 환경은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과 어떤 시장의 동상이몽은 조금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연준은 3번 금리 인하, 제롬 파월 의장이 밝혔으니 뭐 워낙 좋은 내용이죠. 단지 시장의 투심은 좀 빠르게 속도를 대입하는 것 같고 5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바입니다. 일정 부분 선반영되어 가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환율 시장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 시장이 지금까지 특히나 작년에 좀 보시게 되면 하단이 1290원, 상단이 1315원에서 좀 박스권 형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7월경에 2차 전지가 굉장히 휘날리를 좀 펼치면서 잠깐 1250원까지 내려간 구간이 있었지만 다시 그 이후에 좀 상승을 가져가고 중간에 어느 정도 레인지 범위를 본다고 하면 1315원부터 1290원까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 지수가 고공행진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도 상당히 환율은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우리가 연휴 동안에 잠깐 100불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도 지난번 저점인 99불을 갱신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역시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로 가는데 이렇게 달러가 다시 한번 눌림목 반등이 가지? 시장은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걸 대변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10년물 국채나 우호적입니다만은 단기적인 랠리를 펼치기에는 부담감이 있다. 오늘 물론 뭐 아까 연초까지 이어지는 산타 랠리, 보통 산타 랠리가 2, 3거래일 정도 연초에 이어집니다만은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과대 낙폭권에서 노려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속도가 조금 빠르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장에서 일단 몇 가지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상승 전환되는 그런 섹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특징적인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계속적으로 뭐 저희가 한 달 내내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오늘도 3가지 섹터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앞으로 좋을 자율주행 세계를 들고 왔습니다. 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자율주행 그러면 한 가지씩 들어볼게요. 사실 뭐 속도가 빠른 쪽으로 하면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좀 반등이 되고 있고 오늘도 하락에서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반도체 섹터에서의 한 줄 평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속되는 뉴스플로우와 연초 효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또 올해 초에 이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던데 전문가님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뭐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도 해드렸고 안정감이냐 속도냐 그리고 이제 선별화도 필요하다. 앵커님과 함께 이제 더불어서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뭐 속도가 좀 가미되는 종목들 CLX라든지 칩셋이라든지 여러 종목들도 좀 가고 있는 형국이고 또 안정감이 가미됐던 종목들 EUV 관련된 주들도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고 시그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늘 광기에 이용당하면 안 되고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고 시그널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올해도 반도체는 좋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까지는 역시나 주도군에서 노원 1등을 형성할 것이다. 특히나 이제 시장이 정상화로 가고 있는 길목인데 검증이란 단어를 좀 우리가 씌웠을 때 검증이 돼가고 있는 섹터다 이렇게 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첫 번째 검증의 일환이 역시나 무역수지 개선인 것 같습니다. 수출 호조인 것 같고요.
원래는 매달 1일 날 관세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요 근래는 조금 뭐 2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가이던스를 좀 제시하고는 했었습니다. 전망치나 분석치도 좀 내놨고요.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와 이 접목 요소 계속 설파를 하고 요즘은 뉴스에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산업 접목군들이 다양하다. 벌써 이렇게 주장한 지가 거의 올해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AI 반도체와 AI 반도체를 접두사로 놓고 뒤에 여러 가지 산업의 접목 요소들을 보면 됩니다. 뭐 버블 그 닷컴 이후에 너무 과열된 게 아니냐라는 평들이 있는데 AI 소프트웨어를 보시지 마시고 근본적인 요소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AI 서버 같은 경우가 모바일 시장과 더불어서 수요 확대가 계속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뭐 실적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고 모멘텀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시장의 지금 상황을 보니 정통 D램이나 낸드도 정상화가 돼가고 가격 상승 일조를 하고 있으면서 AI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모멘텀 타고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모습인데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이렇게 공식으로 조금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앞으로 12만 9천 원을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만 9천 원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대형주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쉽사리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좀 암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설명들을 하면 좀 길어지니까 두 번째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속도냐 안정감이냐 속도 종목들을 좀 보죠. 오늘 뭐 엑시콘 차트 모습인데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다 이제 상한가가 풀리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1,900원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속도 종목이에요. 물론 시세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눌림목 뒤에 3거래일 정도 이후에 올해 연초부터 시세가 나오고 있고 저는 이제 CXL 관련해서 뭐 네오셈을 좀 봤는데 오늘 네오셈도 시세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잘 옆으로 기관 행보의 모습을 띠고 시세 분출이 나왔단 말이죠. 이 속도 종목들을 이제 따라갈 것이냐 더 이상은 무리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동진 세미캠 상당히 뭐 시장에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가격 조정을 좀 줬어요. 4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3만 7천 원까지 빠지고 지금 3거래일 특히 오늘 7%대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안정감이 좀 가미되어 있는 종목이겠죠. 내가 비중을 조금 늘렸다가 줄였다가 유연하게 해나가면서 끌고 가는 종목들. 특히나 오늘 솔브레인 쪽도 괜찮고요. 과대 낙폭 중에서 이제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강연 같은 게 할 때 네페스를 좀 많이 강조했었는데 이런 네페스 종목들도 오늘 역시나 과대 낙폭 구간에서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해야 됩니다. 속도를 가미할 것이냐 의사결정을 통해서 속도 종목들 EUV 쪽으로 안정감 있게 눌림목 이후에 갈 것이냐 EUV 아니면 과대 낙폭 쪽으로 공략할 것이냐 오늘 과대 낙폭 종목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뉴스 플로우는 탔습니다만은 도드라지게 반등이 나갈 만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내용 나온 게 이제 고객 맞춤형 칩넷 이 부분하고 CXL 이 부분이 뉴스가 나면서 이제 갔는데 결국은 수급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로 형태가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하되 단지 이제 속도적인 종목들 CXL이라든지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뭐 대표적인 오늘 제주 반도체가 되겠죠. 따라가면 안 된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물론 뭐 잘 나가는 섹터긴 하지만 경계감은 늦추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늘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속도와 안정감 둘 중에 선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속도를 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관련된 이런 변동폭이라든지 약간의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오늘 사실 모셀트리온 그룹 주들이 워낙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뭐 한 줄 평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역시나 대형주를 같이 또 이렇게 요약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꼽아주셨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올해 한 해의 흐름이 좀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뭐 오늘 이제 한 줄평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으로 적은 이유가 올해 이제 제약바이오 강의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그 많이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든 안 하든 시장의 방향성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차트 모습을 보고 계신데 지난번에도 이제 3개월 전에 강의를 할 때도 박스권 상하단으로 봤을 때 상단이 90만 원, 중단이 80만 원, 하단 부근이 70만 원이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81, 2만 원까지 가다가 중단까지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70만 원대 기간 행보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삼바가 가기 전에 중소형 종목들이 먼저 돌았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뭐 하드리마, 유플라이마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만 치료제들, 그리고 삼자합병 모멘텀, 리보세라님 등등 이렇게 좀 흘러가다가 ADC까지 다시 한번 낙폭 과대를 찾다 보니까 안 움직인 쪽이 어디냐?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또 합병이 되면서 좀 쉬었지 않습니까? 쉬었습니다, 사실은. 주가가 바로 오늘 뽑아 올린 건 아니에요, 셀트리온도. 18만 원까지 갔다가 한번 눌림목 주고 거의 한 2주 정도 아주 완만하게 조금 상승을 하고 나서 다른 종목들이 그 사이에 뭐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HLB라든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셀트리온과 지금 삼바로 오고 있는 수급이거든요. 결국 이제 반등세가 더딘 종목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뚜껑 열어보니 셀트리온 그룹주의 어떤 삼자합병에 대한 파급력은 여전하구나.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의 이제 프리미엄 영역입니다만은 PR이 이제 40배 정도로 측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 스페셜 원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20만 원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것이다. 이 이상은 이제 시장이 결국은 결정해야 될 영역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은 결코 인기가 없다거나 수급과 매기가 안 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슈팅이 나온 것 같고요. 단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셀트리온의 주된 결국은 수급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개인이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도 보시게 되면 외인과 기관들이 수익을 냈던 파트들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에 많이들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도 외국인과 연기금에 미리 선도 세력의 수급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휘날레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결국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보유자 분들이라면 결정을 하셔야죠. 내가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조금 더 끌고 갈 것이냐. 제한 레인지 범위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저항 구간이 25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5만 원 한번 걸릴 건데 25만 원 뒤에 조정 나왔을 때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난 차익 실현으로 맞설 것이냐 이 부분을 항상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심 강화가 제약바이오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거리도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바텀 종목에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텀 전략까지는 아직이에요. 네. 조금씩 들어오는 뉘앙스가 풍기긴 하는데 올해 형성되었던 거는 비만, ADC, 알티오전, 레고캠바이오 계속 저는 좀 레고캠바이오를 강조를 많이 했고 삼자합병, 그다음 바이오시밀러, 하드리마, 유플라이마 여기다가 이제 얹히면 신약입니다. SK바이오팜, 리보세라님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이뮤노만트 모멘텀을 타고 같이 좀 가는 형태고 그러면 바텀 종목에서도 수급과 매기는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은 JP모건이 끝나고 나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수는 별로 필요 없고요. 어느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할 것이냐, 내가 ADC로 할 것이냐, 내가 비만으로 할 것이냐, 내가 신약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랠리가 좀 끝나고 나면 그때 바텀 종목 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들은 역시나 저는 오늘 셀트리온 갑니다만은 셀트리온에 식으면 아마 HLB 쪽으로 다시 수급이 올 거예요. 그래서 HLB. 두 번째는 SK바이오팜. 세 번째는 오늘 SK바이오팜도 10만 원 넘어가거든요. 한미약품까지 좀 관심을 둬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략들까지 함께 또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보통 한 해 한 해 좀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는 사실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러면 그런 쪽으로 계속 좀 수급이 쏠리고 이쪽으로 매기가 형성될까요? 아니면 좀 새롭게 면역항암제나 뭐 다른 쪽을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면역 항암제 쪽은 조금 멀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1월 이제 18일경에 임상 종양학회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면역 항암제 쪽으로 가는 거, 뭐 물론 이제 ADC 항체 약물 접합제가 이번에 좋았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계약건이 좀 있었고요. 올해도 저는 위고비 관련해서 역시나 비만 치료제는 한미약품이 가장 대세인데 수급과 매기는 계속 올 것 같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삼자합병은 지금은 이제 끝난 모멘텀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자합병을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세나 시세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그룹주들은 우호적인 환경이나 실적으로 좀 화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인기가 있으려면 정통적인 면역 항암제보다는 저는 기술력으로 따지면은 ADC 그리고 비만이 좀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환경 자체를 보게 되면 전반기에는 신약입니다. 사실은 엑스코프리정 SK바이오팜의 신약이 이제 나온 이후에 리보세라집 HLB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승인 통과가 된다면 파급력이 이제 어마무시할 거거든요. 물론 시장에 나와 있는 이제 RMPV에 관해서 저는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SK바이오팜만 해봤는데, 그래서 전반기까지는 주도군은 신약 쪽이 좀 형성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이제 기존의 뭐 신약 모멘텀이 아닌 신약의 가치 평가가 이제 타임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피크 세일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SK바이오팜이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리보세라닙, 그 다음에 더불어서 비만, 하반기에는 엑스코프리종 신약,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매매 종목들을 바텀에서 섞어줄 때, 그때는 기술적인 걸 가미해서 뭐 면역 항암제를 섞으셔도 되고, 대표적으로 1월 18일 날 이제 임상 종양학회 나가는 종목들이 지노맨 컴퍼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미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좀 주도군 쪽에서만 했으면 좋겠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까지 오늘 두 번째 특징주 함께 꼽아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쪽으로 좀 오늘 많이 관심이 쏠리실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한 해석들 드렸으니까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징 섹터 자율주행 주셨는데 자율주행은 어떻게 한 줄평을 잡아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김용변 앵커님하고 이 시간을 데일리로 해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해갈 때 시장의 지금 답은 반도체하고 2차전지 여기가 답이었고, 여기에 제약바이오가 이제 얹혀지는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따라갈 섹터 말고 조금 선취를 해서 모멘텀이 됐던, 실적이 됐던, 미리 좀 선취해야 될 섹터는 어디냐? 그러면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앞에 나왔던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제가, 자, HLB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올라타 보십시오. 이 부담스럽습니다. 왜? 시세가 이미 27,000원, 8,000원은 건너뛰고, 지금 제가 표시해놨던 부분이죠. 여기는 건너뛰고, 여기를 간다? 사실은 기다리기는 싫다는 거거든요. 주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다 매매밖에 안 되는 영역이에요. 네. 이것도 다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부터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는 이미 보유했거나 끌고 가면서 차익 실현하거나 매매 영역이고, 그나마 소주제로 들어가게 되면 자율주행은 아직 안 왔습니다. 올해 시작되는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신축년 첫 해 1월에 가장 휘날레가 좋았던 거 2021년인데 그때 1월에 자율주행이 한 달 내내 갔었습니다. 잠깐 뭐 너나 할 것 없이 갔어요. 근데 모멘텀이었으니까 그 뒤로 2년 동안 내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옵니다. 다시 한번 오는 게 그 출발점은 뭐냐? 결국은 CES 2024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대주제는 AI와 지속 가능성이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한 축이 돼 있고, 온디바이스 AI도 있고, 웹 3.0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선취해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FSD라든지 어떤 테슬라의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금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력이나 단계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 짤막하게 안내를 드리면, 지금 대장주가 뭐 현대모비스냐, 현대오토웨어냐,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투자로 가실 거면 적어도 2년 이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시세 분출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나는 자율주행에 김민주 전문가가 같이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과대 낙폭군이나 저평가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강연 방송하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뭐 카메라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라이다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은, 테슬라는 카메라로 대동단결해가는 구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아직 카메라 쪽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좀 갔어요. 근데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신규 상장주라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로 가보게 되면 MC넥스도 있고, 그죠? 라이다로 가보게 되면 에이테크 솔루션도 있고,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도 했지 않습니까? 이 기관 행보예요. 지금 1980원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은. 관심이 있단 말이죠. 단지 이제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과대 낙폭과 저평가 종목을 매매할 것이냐 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레이더 할 것이냐, 라이다 할 것이냐, 카메라 할 것이냐, 이것도 정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정하지 않고 기술적인 것만 그냥 대입해서 하게 되면 낭패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세스 2024를 단기로 보고 매매를 하든, 그 이후에 올해 전반기를 보고 매매를 하든, 사실은 지금 쪽에서 수급과 매기가 계속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에 매달려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좀 쉬어간다 보게 되면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방산업이 안 좋습니다만은 오히려 떨어져 있는 쪽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현대오토웨버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시세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이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쪽으로 현대모비스가 사실은 있어요. 결국은 이것도 3년 전에 이제 있었던 애플카 이슈가 아직까지도 진행형인 건데, 저는 지금은 가격적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데는 이제 투자예요. 이런 거는 짧게 어떻게 안 됩니다. 굳이 내가 이제 짧게 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퓨런티어, 오늘 이제 시세가 2%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34,100원인데 퓨런티어나 모회사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퓨런티어의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쪽들은 가격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더 대입해가지고 빠르게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등으로 가는 거고, 칩과 더불어서 버무려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넥스트치까지 좀 보시면 된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특징주로 꼽아주신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좀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조금 더 선취매 전략을 취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준을 좀 확실하게 정해보셔야 될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전략들까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전문가님 중간에 또 CES 2024 말씀을 주셔가지고 자율주행 말고 이쪽에서는 모멘텀으로 볼만한 섹터가 또 없을까요? 네, 지금 뭐 역시나 이제 그 강력하게 나와 있는 게 AI에서 다 파생된 요소인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을 제외하고는 역시나 로봇과 소프트웨어 쪽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료기기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시장, 그리고 로봇까지 가는데, 사실 올해 하반기에 로봇은 좋았습니다. 앵커님도 기억나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 IPO 최대한 상장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주가 차트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실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었죠. 지금 11만 2천 원인데, 이런 종목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내가 높다면 해도 됩니다. 네. 내가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다면. 사실은 시장 자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수익이 나는 사람은 10%인데 수익이 못난 사람은 더 부각시키지 않고 난 사람 것만 부각시키고 간 종목만 부각을 시키니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실패로 많이 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시청자분들이 잘할 수 있는 무기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올해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레인보우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두산, 코스닥은 레인보우틱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접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세스 2024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세스 2024를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펼쳐야 될 것이냐, 저는 피날레를 펼쳐야 된다고 봐요. 시장의 재평가가 갔을 때 혹독한 대가를 치를 공산이 크다. 이렇게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올해 첫 번째로 봐야 될 관심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오늘의 관심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뭐 첫날인데요. 산타랠리 좀 지속될 것 같아서 매매 관점으로 오늘 하나 들고 왔습니다. 트루엔 준비했습니다. 네, 트루엔 CCTV 관련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전략 보면 될까요? 네, 뭐 이제 AI랑 접목 요소가 가는 쪽인데 이제 시각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물체 감지를 하고 인간에 대한 안면 인식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AI 접목 요소를 저는 이제 봤다는 건데 사실은 뭐 단점으로 먼저 보면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뭐 기술적인 거는 참 예쁘고요. 기술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 트루엔 IP 카메라 매출 비중이 거의 80%입니다. 특히나 이제 사물 인터넷의 시작점이 있고 AI와 같이 접목을 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AI CCTV가 다 지금까지는 사실 수동으로 좀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키오스크처럼 쉽게 대체해 간다 이런 건데 서울시에서 결국은 26년도까지 100%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자체는 규모는 다른 데보다 작겠지만 빠르게 인력을 이제 대체할 만한 AI CCTV로 바꿔갈 가능성이 큽니다. 재미나 기본적 분석상 괜찮습니다. 규모의 성장을 해가는데 짧은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3,100원, 손절가는 필요합니다. 매매이기 때문에 1,8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첫 번째 관심주로는 매매 관점으로 짧게 트루엔을 제시해 주셨고요. AI, CCTV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이니까요. 짧게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3,100원, 손절가 1,800원으로 함께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스페셜 원 시간이었습니다.